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KBO 신인드래프트에 나설 고교 유망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교 야구 최고 정보 채널이죠. 야반도주의 유효상 대표 전화 연결해서 올해 탑5로 평가받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볼까 합니다. 언제나 강조 드리지만 머니볼은 구독해 놓으시면 아주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야구 전문 간의 수공업 방송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이 들어가기에 앞서 야반도주가 뭐 하는 곳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야구 최고수로 불리는 손윤 대표 그리고 야구친구 CEO를 지낸 유효상 대표가 공동 운영 중인 아마야구 전문 채널입니다. 현재 프로야구 스카우트들도 지금 손윤 대표 그리고 유효상 대표에게 정보를 많이 물을 정도로 아주 인정받는 매체라고 볼 수 있고요. 야반도주는 앞서 머니볼과도 여러 차례 협업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유 대표님과 저는 좀 각별한 사이이기도 하고 지난해 9월이죠. 제가 출연 중인 MBC 스포츠 플러스의 비하인드에서 9월달에 고교야구 특집편을 또 함께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식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반도주는 1년에 총 6차례 고교야구 랭킹을 발표합니다. 6번째 마지막은 고등학교 2학년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27일 야반도주가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고교 2학년 선수들이 랭킹을 발표했고요. 오늘 머리볼에서는 이 랭킹을 중심으로 고교 유망주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은 제가 고정 댓글로 이 기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효상 대표 만나보시죠. 야반도주의 유효상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 잘 지내고 계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머니볼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갈 텐데요.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나설 선수 중에 가장 돋보이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광주 일고 김성준 선수라고 하던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투타 경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어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선수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선수들이 2학년이라는 거예요. 올 시즌 딱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3학년이 됐고 우리는 이 선수들의 2학년 시절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어쨌든 김성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타 경험 다 됐고요. 그리고 투수로서는 150km를 던질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타자로서도 완성도가 높은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랭킹에서 1위로 꼽았는데 근데 좀 더 봐야죠. 워낙에 지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가 2학년 때 하는 거와 3학년 때 하는 것은 또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그 고3병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렇죠. 고3병, 대사병 막 이런 게 있는데 많은 부담감 이 아래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낸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또 그걸 또 뚫고 나오는 선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또 이 겨울 시즌이죠. 이 윈터 시즌에 고등학교 선수들은 정말 크게 성장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보면은 아예 랭킹이 없었던 선수가 툭 튀어나와서 탑10 안에 들어간 선수가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요 정도 선수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장충고의 문서준 투수는 그래도 야구 팬들이 올해 이름을 좀 알아놔야 될 이 투수라고 좀 볼 것 같은데요. 올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문서준 선수 신장도 일단 190이 넘는 선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야구 팬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아이고 저 스카우트 놈들이나 기자 놈들은 맨날 구속이나 신장 큰 애들만 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구속은요. 이게 피검사 같은 겁니다. 피검사. 네. 왜냐하면 피검사가 굉장히 병원에 가면 기초적인 검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웬만한 거는 거기 다 나오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뭔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듯이 예. 우리가 구속은 피검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피검사 정도로. 네, 그래서 이 문서준 선수 특히나 이 체격도 마찬가지예요. 체격 좋은 선수에서 이 제대로 된 이 투구 폼이라든지 이게 나왔을 때 네. 부상의 우려가 적다라는 거, 그리고 구속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팬들께서 조금 감안하고 봐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 문서준 선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네. 제구가 일단 존 안에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존이라고 하면 KBO가 지난해부터 ABS를 도입했지만 아마야구, 특히나 고교야구는 벌써 2년째 ABS를 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트라이크 볼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어느 정도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서 노는 선수다라는 판단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일고 투수 박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참 박성민 선수의 아들로 일단 알려졌고, 지금 야반도주 랭킹 보니까 3위로 평가하셨던데요. 이 선수 그 데이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회전수가 좀 독특하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우리 정 기자님도 많이 아시지만 KBO의 이 빠른 공 평균 회전수가 한 2,200 정도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박준현 선수는 구속이 150km가 찍혀도 어떤 공은 1,700, 어떤 공은 2,000 정도가 찍혀요. 편차가 큰데요? 예. 편차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이 회전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회전수는 한 400 정도 차이가 나야 이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회전수라는 거는 결국 개인의 특성에 가까운데, 네. 박준현 선수가 똑같이 150을 던지는데 어떤 공은 1,700, 1,700보다 조금 밑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은 회전수가 적으면 타자 입장에서 조금 가라앉는다고 느끼고, 예. 그리고 이 회전수가 많으면 약간 떠오른다고 느끼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박준현 선수가 이 회전수가 낮으니까 저 선수는 좀 별로 아니야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저것도 저 선수의 특성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150을 던져도 어떤 건 약간 싱킹성의 느낌이 들고 어떤 건 라이징성의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타자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 2,000이 넘어갈 경우에 박준현 선수가 제구가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역시도 고등학교 3학년, 우리가 지금 이 겨울 시즌을 박준현 선수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를 좀 유심히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보던 선수와 3학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박성민 이제 코치죠. 예. 좀 야구 재능을 좀 가져갔나요? 좀 어때요? 많이 닮았나요? 일단 뭐 야구 재능은 뭐 아버지보다 일단 150을 던지는 선수니까 좀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피검사는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외모는 아버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박준현 선수 잘생겼어요. 제가 박성민 선수하고 친한데, 얘기 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좀 해보면, 이 밖에 이제 경기항공고의 양우진 선수, 그 다음에 뭐 대구의 김민준 선수, 전주고 박지훈 선수 등 이런 선수들이 또 탑5 안에 들 수 있다, 이런 평가 받던데요. 저는 그 전주고 박지훈 선수 있잖아요. 네. 지난해 이마트배 결승 직접 봤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주고 박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능 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40 중후반을 던졌어요. 예.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건 솔직히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제구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조금 아까 정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네네. 근데 그 경기가 한 경기라는 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선수가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너무 기대를 부풀려서는 곤란하다. 아, 네네네네네. 다만 재능을 가지고는 확실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40 후반, 중후반 던지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하, 예. 물론 지금 한화이글스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김서현 선수가 중3 때 148을 던진 적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 나이에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있겠지만 타고난 겁니다. 어느 정도는. 네네네네. 그리고 경기 항공고 양우진 선수는 일단 공의 구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브먼트가 좋아요. 어허, 예. 결론적으로 공을 찰 줄 안다는 얘기죠. 회전수가 이 선수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고 김민준 선수는 예. 이 선수가 한 살이 많습니다. 유급을 했기 때문에. 아, 유급을 했어요? 안 그래도 위에 사진을 좀 찍어놨는데, 예. 네, 다만 이 선수가 지난해에도 148을 던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수가 30이닝을 조금 넘게 던졌고 39이닝을 던졌습니다. 네. 매우 안정적인 제구를 기록했고 최고 속도 148. 어허. 그렇다는 건 올 시즌 조금 더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선수 가운데 지난해를 놓고 봤을 때는 제구가 진짜 제일 안정적인 선수예요. 김민준 선수,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올 시즌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선수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죠, 이제.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그 150km를 던지는 투수들이 한 20명 넘었다! 이런 얘기도 전화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올해 신인 드래프트는 좀 어때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좀 풍부한 상황인가요? 일단 지난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22명. 네, 22명. 150을 넘게 던졌고요. 다만 우리가 요 생각은 해야 됩니다. 과거에 한 140 초중반 정도로 던지는 선수들이 많았던 시절. 네. 그 시절에 150을 던진다라는 건 무조건 지명될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이제는 그런 시절은 아니거든요. 아하, 예. 150을 찍어도 10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가 있어요. 아하, 예.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스피드는 상향 평준화돼 있으니 이제 150이 과연 굉장히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지난해 이제 지명된 기아 타이거즈 이호민 선수 그리고 SSG 천범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맞죠.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선수들이 왜 지명됐나를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추세가 바뀐 건 물론 150 던지면 좋습니다. 그 이상을 던지면 더 좋죠. 다만 제구가 안 될 경우에는 라운드 밀리거나 지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예. 하지만 140 초중반을 던져도 제구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범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140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정확한 변화구 하나 그리고 제구가 좋으니까 지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도 해야 되는 게 일본에서는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 156을 던진 선수가 계속 지명이 안 된 선수도 있어요. 어허, 예. 너무 이 팬들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구속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모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140 중후반을 던지면서 제구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선수가 상위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150이 넘고 제구도 잘 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짠해서 150을 던지는 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구단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선수 좀 궁금하던데요. 김도윤 선수, 경기 상고인데 이 선수가 양손 투수예요. 맞습니다. 그때 김도윤 선수가 제가 휘문고 1학년 때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선수도 이제 휘문고에서 경기 상고로 전학을 했구나. 네. 제가 휘문고에 이제 김민석 선수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가 눈이 왔어요. 어허, 예. 근데 누군가가 이게 눈을 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임이 분명한 이 앳된 얼굴. 아, 예. 그래서 눈을 맞으면서 막 웃고 막 이러고 있길래 가서 잠깐 얘기도 나누고 우리 고2 말부터 만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경기상고로 전학을 갔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양손 투수로 성장할 줄은 전혀 몰랐었고요. 네네.
이 선수가 왼손이 주손입니다. 어허. 그래서 왼손이 지금 142, 그리고 오른손은 146이 찍혔어요. 어허. 142, 146. 예. 142, 136이요. 136.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구 얘기도 합니다만, 이 선수가 중요한 건, 왼손이건 오른손이건 일단 140 중반은 찍어야, 140 중반은 정도는 던져줘야 양손 투수라고 평가할 수가 있지, 네. 이렇게 최고 구속이 136이라면 그보다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너무 그 차이가 크면 그냥 양손으로 던진다는 것이 반드시 쓰임새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김도윤 선수도 어쨌든 간에 오른손의 구속이 올라야 양손 투수가 되는 거고, 아마 근데 시즌을 치르다 보면 점점 올라가긴 할 건데 일단은 되게 독특한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독특하다. 예. 미국에도 미시건 대학교인가? 그 친구 이번에 지병을 받았나 그 양손 투수가 한 명 있더라고요. 미시시피 주립대에도 한 명 있죠. 네네네네.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그랬고. 자, 마지막으로 좀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주목해야 될 선수 또 좀 찝어주시면 어떤 선수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말씀드릴 텐데, 일단 북일고의 윤찬 선수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데, 이 선수 형이 이제 윤건 선수인데, 이 형은 지금 한양대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윤찬 선수가 이제 스스로 본인의 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충청도 이종범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이 선수 윤찬 선수도 어쨌든 공을 맞추는 재주는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충고에 김명규 선수가 있습니다. 김명규 선수도 키가 190이 넘고요. 키움의 지명을 받은 김윤아 선수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 선수도 잠재력만 본다면 무조건 랭킹 10이 아닙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부상으로 출전 경기가 좀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보여준 게 없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잠재력만으로 보면 굉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또 랭킹에는 없는데, 장충고에도 문정서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 제구 진짜 좋습니다. 140km 언저리를 던지는데 이 선수 제구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왼손에 굉장히 제구가 좋기 때문에 내년 시즌 성장에 따라서는 어떤 순위에 올라갈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충암고에 허윤 선수가 있거든요. 허윤 선수는 물론 저희는 이런 표현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프로의 누구와 비슷하다라는 이런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윤 선수가 잘 성장하면 조수행 선수처럼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조수행 선수가 만약에 내야 외야 멀티롤이 가능한 선수다라고 하면 조수행 선수의 값어치는 훨씬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윤 선수는 내야와 외야가 다 됩니다. 그리고 내야도 굉장히 수준급의 수비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신구의 오재원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또 이 선수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동산고등학교에 신동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최고 구속은 147km인데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공을 던지는 템포가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이 선수도 이제 전학을 한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관심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고 신동건 선수 이름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동건 선수. 동산고 신동건. 그리고 또 뭐 지명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만, 저는 이 선수는 한번 꼭 언급해주고 싶었던 게 덕수고 유용재 선수요. 이 선수가 일루수예요. 근데 뭐 정 기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가 KBO 리그에서 전문 일루수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루 수비가 매우 약화됐고, 일루 수비가 되게 팬들에게, 그리고 또 야구를 하고 있는 구단에서도 조금씩 간과되고 있는데,
일루수가 수비를 잘 못하면 내야 전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유용재 선수는 일루 수비 정말 잘합니다. 체크해놔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문 일루수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이지만 일루 수비를 지금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센스 있다, 너무 잘한다라고 할 정도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덕수고의 올 시즌은 2025 시즌을 놓고 봤을 때, 네. 물론 지난해 덕수고가 엄청난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 올해도 좋은 선수 있지만 지난해만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많이 알려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 유영재 선수가 일루에서 수비를 안정화시켜주면 전체적인 내야가 성장하기에 좀 쉽다라는 거죠. 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궁금하네요. 도대체 어떤 수비력을 보이길래 벌써 대표님이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하시는 게, 수비 진짜 깔끔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야구 팬분들께서 이제 고등학교 뭐 저희 랭킹도 보실 거고 이제 뭐 기사도 보실 거고 뭐 하이라이트도 보실 텐데, 예. 지금 저희가 언급해드린 선수들은 한 번쯤은 좀 기억해 놔주시고 네. 경기 볼 때 좀 찾아보시면 네. 그 선수들의 성장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또 한 가지의 야구의 재미니까 네. 올 시즌도 좀 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메모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전화 연결이 좀 빨리 끝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또 옥시 부인전이라고 드라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 와이프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네. 저희가 아마추어 야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콘텐츠 계속 만들 테니까 언제나도 전화 연결은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머니볼은 꾸준히 고교야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늦은 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새해 더 분발하는 머니볼 그리고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